네, 안녕하세요. 알차고 재미있는 로봇 공감 로그인 MC를 맡은 개그맨 랑카랑카 빠라랑카 정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잠시만요. 로봇 공감 로그인 함께하고 가실게요. 안녕하세요. 알찬 지식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줄 수 있는 또 MC 미녀 개그우먼 박은영입니다. 아하, 좋습니다. 네. 은영 씨, 근데 은영 씨는 그 영화 중에서 보면은 로봇이 사람을 공격하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 그런 영화 많이 봤죠. 왜 옛날에 따단딴따단 그 터미네이터. 그것도 로봇이 사람을 공격하고 뭐 AI 인공지능이 또 사람을 공격하고 이런 영화 저 정말 많이 봤죠. 그럴 때마다 이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로봇이 나를 해치진 않을까 이런 걱정을 또 공감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로봇이 만약에 진짜 우리 은영 씨를 공격을 하러 온다. 어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머, 저는 그러면 당장에 네.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땅콩 파가지고 거기에 라면이랑 이렇게 밥 들고 가가지고 숨어 있을 거예요. 그럼 만약에 되게 잘생긴 로봇이 와서 들이댄다. 어떻게 할 거예요? 아, 그럼 그 로봇이랑 같이 행복하게. 요새 근데 이게 상상이 아니라 그 AI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실제로 이 로봇가 어쩌면은 인간 세상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이번 토크쇼 두 번째 주제, 공격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공격을 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할 두 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로봇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드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전문위원 전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AI 윤리를 연구하고 있는 서울교육대학교의 변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거기다가 뭐 가상현실, 정말 이 로봇이 다양한 분야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거든요. 최근에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주제가 아마 그 챗 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일 것입니다. 작년부터 우리한테 지금 갑자기 다가왔고 아마 많은 분들이 놀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저는 또 우리가 또 개그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챗GPT한테 제가 뭘 물어봤냐면은, 야, 좀 재미난 거, 웃긴 아이디어 같은 거 좀 얘기 좀 해줘봐 했더니 지 나름 뭔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개그맨들의 어떤 아이디어보다는 안 되긴 하던데, 그래도 뭐 나름 뭐 선방을 하더라고요. 저 아는 또 후배 개그맨은 네. 이 사람은 누구인가를 물어봤다고. 네네네. 지 인지도를 물어봤대요. 본인의 인지도를 네. 챗 GPT한테. 네네네. 그런데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라고 대답을 해서 아주 한참 웃었던 네, 기억이 그래서 있습니다. 약간 그 보면은 챗GPT가 아직 좀 눈치가 좀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마 그 알파고가 저는 첫 번째 그 인공지능의 충격이라면 두 번째 충격이 바로 이런 챗 GPT가 아닐까. 그래서 아마 이거 챗 GPT를 개발했던 그 오픈 AI의 CEO인 샘 알트만도 미의회 청문회에서 자기가 개발을 해놓고도 이 기술이 정말 겁난다. 그래서 이 기술에 대한 윤리적인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아마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인간처럼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새로운 주체가 나타났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그 새로운 주체의 등장이 우리 삶에 점점 더 많은 변화를 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네. 저희는 뭐 사실 AI 뭐 이렇게 하면서 개그나 좀 짜고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시장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마어마하게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었네요. 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지금 인공지능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생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인공지능이니까 자기들 스스로 어떤 걸 좀 판단을 하고 이럴 것 같은데, 인공지능이 혹시 인간이 세상을 공격한 사례가 혹시 있나요? 있죠. 우와, 있어요? 실제로 이제 로봇이 인간에게 공격을 가한 사례들이 이를테면은 2016년도에 미국의 한 쇼핑몰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로봇이 아이를 이제 공격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016년도 같은 연도인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챗봇 테이가 이제 그
인간에게 악의적인 욕설과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와. 또 이제 인공지능이 탑재된 자율주행차가 운행 중에 이제 그 보행자 무단 횡단자를 치여서 물론 나중에 이제 결론은 이제 운전자의 과실치사로 판정이 나긴 했지만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망으로 이끈 자동차 사고도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로봇은 사실 버튼을 누르거나 우리가 조종기로 이렇게 만지면은 그거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로봇이 완벽하게 그럼 통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절대 완벽하게 통제될 수는 없습니다. 와. 지금의 인공지능은 이제 저희가 기계학습 과정에서 어떤 명령을 입력시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학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최적의 것이 무엇인지 학습을 하게 되는 거고 그 학습의 과정에서 무엇을 학습했는지는 프로그래머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이제 완벽 레드 버튼이라고 해서 이제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는 스탑 버튼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정말 작동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요건 좀 다르게 표현을 하면요. 그 완벽한 통제는 결국 어떤 완벽한 인간을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통제 프로그램 자체도 사람이 만들거나 사람의 그 논리 구조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완벽한 인간이라는 전제가 없이는 사실 완벽 통제라는 거는 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현재 나오는 그런 모든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제 빅데이터를 대상으로 해서 뭔가 그 추론을 하고 하는 그 소스를 다 대부분 거기서 가져오거든요. 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인터넷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정보들이 옳지 않은 것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틀린 정보들도 많고. 그래서 결정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되거나 소위 말해서 이제 슈팅권이라고 해서 최종 그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서는 반드시 현재로서는 인간이 개입을 해서 이게 맞는지 어쩐지 혹은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아닌지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네. 현재 수준은 이제 거기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게 통제를 하다가 이게 만약에 통제가 안 되면은 그럼 어떻게 하나요? 간단합니다. 어떻게? 로봇이 아직 고가이기 때문에 고쳤어야 됩니다. 컴퓨터 전원 이렇게 껐다 켰다 하는지. 그럼요. 어디 다시 고쳤어야 됩니다. 이 영화처럼 정말 로봇이 인간을 공격해버리면 이 인간을 지배할 수도 있는 그런 확률이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사실 이제 이게 확률로 이야기할 성질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런 비유가 답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냐 아니냐의 물음보다는 인간이 이제 로봇을 얼마나 과의존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사는 이유는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을 가기 위해서 자동차를 사요. 그러죠. 근데 자동차를 사고 나서는 어떻게 바뀌냐면 자동차가 갈 수 있는 데만 가죠. 그렇죠. 주차가 안 되면 못 가죠. 못 가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냐 아니냐 이 문제보다는 우리가 로봇을 개발하고 사용할 때 얼마나 현명하게 사용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 관점으로 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 기술적으로나 소재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가령 로봇이 사람을 공격하거나 우리가 봤던 터미네이터 영화처럼 이렇게 뭔가 지배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이렇게 하려면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넘어야 될, 혁신해야 될 기술적인 것들이 뭐냐면 사람의 근육과 같은 순간 힘을 낼 수 있는 모터가 필요하고요. 네네. 그리고 사람은 이제 한 일주일 안 먹어도 움직이고 돌아다니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네. 오랜 시간 작동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초경량의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그런 기술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터미네이터처럼 그렇게 막 사람 공격하고 막 뛰어다니고 잡으러 다니고 이런 것들은 아직은 좀 멀지 않았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결국 이제 이런 인공지능이나 로봇의 지능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이제 사람을 모방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 뇌과학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뭐냐면 인간의 자아예요.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어떻게 생성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그 과학적으로 혹은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나와야지만 인공지능을 똑같이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할 수가 있는 그런 게 되겠죠. 현재로서는 이제 그게 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메커니즘 구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술적으로 넘어야 될 것들 넘지 않고서는 아직은 조금은 기우가 아닌가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저는 약간 지배를 할지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더 들긴 해요. 무섭긴 한데, 예.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인공지능들이 발전을 하고 로봇들이 발전을 하는데 만약에 이 로봇이 인간 세상을 만약에 공격을 한다. 이 시대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랬을 때 이 나라에서 어떤 그 대응 매뉴얼이 혹시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아예 처음에 만드는 단계부터 이걸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2008년도에 그 세계 최초로 제정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약칭으로 로봇법이라고 하는 법이 2008년에 처음 만들어졌고요. 거기에 18조에 보면은 지능형 로봇 윤리 헌장의 제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이제 9월에 지난 9월에 이제 그 디지털 권리 장정까지 발표가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어떤 방어 매뉴얼이 있다 그러면 좀 안심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이런 일은 웬만하면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럼요. 아유, 생각만 해도 좀 너무 무섭네요.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으로 우리는 앞으로 로봇을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예,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어려운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철학자니까 조금 이제 그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인공지능 로봇을 개발하고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인공지능 로봇의 존재론적 지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존재론적인 지위. 다시 말하면 이게 인공지능 로봇은 이제 인간의 행복 추구를 위한 도구이다.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천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적 존재의 성격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강조되어야 되는 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 이제 그동안 인간이 육체를 통해서 세상을 발전시켜왔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그러면서 뭐 안전의 문제라든지 생명의 위험의 문제, 뭐 그다음에 뭐 노동의 어떤 가치 문제 여러 가지 수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그 대두됐던 것들이 이제 로봇이 이제 2020년, 30년 이렇게 거치면서 로봇이 그 자리에 육체를 쓰는 어떤 노동의 자리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할 거고 들어왔을 땐 분명히 뭐 기존에 사람들이 고통받았던 그런 가치들, 뭐 안전에라든지 위험에 관한 가치 등이 낮아지면서 뭔가 사람에게 좀 더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충실한 디바이스로서 바라보고 도입을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될 거로 보여집니다. 좀 좋은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는 로봇을 좀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바꾼다든지 하는 것들은 좀 우리가 잘 제어하고 제약하면서 잘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좀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로봇 공감 로그인에서 두 전문가분들과 함께 로봇이 공격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공격을 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확실히 로봇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위험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어떻게 받아들이고 학습하느냐에 따라서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경계를 하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로봇이 발전하는 만큼 그만큼 더욱더 안전에 신경 쓰면서 인간과 로봇이 공존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구독하고 가실게요. 로봇 공간 로그인 알림 설정이 있어요. 좋아요 있어요. 로봇 공감 로그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